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물을 준비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마음을 어떻게 좀 가져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아이들에게 바라는 마음. 학부모님들은 보통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우선 첫째로 한 8, 90% 정도 학부모님들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겪고 있죠. 특히나 학교에 가면은 지금까지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했던 거와는 조금 더 다른 본격적인 사회로의 진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고 조금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규율을 적응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부모님들이 같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첫 단추를 넣었습니다. 학부모 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같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내 아이보다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을 벌써 보지 않았나요? 더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 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언뜻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한테 이것을 표현하지는 말으셔야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비교하지 않기. 이거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죠. 비교하지 않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 경쟁에 노출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당연한 행위잖아요. 당연히 여겨진 환경이고 근데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 대해서 너무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뭐 거의 성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뭐 성적 같은 것이 없고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만 거의 받아보실 텐데 성적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특히나 뭐 수학에 관련돼서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성적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초 학력에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은 요 정도면 되겠구나. 1학년 정도면 요 정도, 2학년 정도면 요 정도. 이런 기준들은 제가 꾸준히 계속 앞으로 잡아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기준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적정 범위만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경쟁에 민감하지 않기, 성적에 연연하지 않기.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시면, 그리고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해야 할 것. 다른 말들은 제가 뭐 많이 넣지 않을게요. 이것만 다시 한번 읊조려 볼게요. 내 아이 존중하기. 내 사랑하는 아이 존중하기. 내 아이를 존중한다면 그 친구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존중을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뿌리는 학부모님이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그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내 아이 존중하기. 때로는 존중해 주기. 존중해 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존중하기 힘들 때도 존중해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존중해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믿어주기. 또 다른 말로는 믿기. 때로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학부모님들이 해주실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는 내 아이가 앞으로 할 행동에 있어서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믿는 것을 계속 아이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아이 존중하기. 이 존중해 주는 것이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이를 존중하면 아이는 나를 존중할 것이고,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도 존중을 해줄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존중해 줄 수가 있겠죠. 그 근원적인 것은 학부모가 아이에게 존중을 하는 태도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필요하는지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요용품. 첫째로 책가방. 뭐 크기는 적당하면 좋아요. 그리고 튼튼했으면 좋겠고, 그 학교 주변에는 항상 찻길이 있죠. 그래서 찻길에 헤드라이트에 반사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책가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사가 되는 소재가 있으면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띌 것이고, 그러면 내 아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가방을 준비해 주시고, 실내화는 2켤레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죠. 왜냐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세탁을 해서 청결함을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는 이름을 또 써 주시고,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름을 쓰면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고 2켤레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 뭐 일단은 편하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고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실내화는 보통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발 주머니. 이것은 학교마다 필요 있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 각 학교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신발을 넣고 세워둘 수 있도록 좀 각이 진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눕혀서 어디에다가 이제 세워둘 수도 있지만 자꾸 옆으로 누우면은 지나다니는 아이들에게 이제 발에 채일 수도 있으니 세워둘 수 있도록 각진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통은 천으로 된 것을 추천드리고요. 철로 된 것은 다들 원하지 않아요. 철로 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바닥에 꽝 떨어뜨리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천으로 된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필 지우개는 연필은 EB 또는 B 잘 써지는 것, 그리고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하고 잘 지워지는 것, 이거면 됐고, 또 자 같은 경우에는 30cm보다는 15cm 15cm 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고요. 풀은 딱풀, 그리고 가위는 반드시 안전가위, 그리고 안전가위를 주셨더라도 충분한 연습을 시키시고 보내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제 가위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매년 나고 있어요. 그러니 안전가위를 사용하시더라도 안전가위를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장 같은 경우에는 줄이 없는 것이 더 좋아요. 아이들 글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2권 정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많이 사지 마시고 2권 정도 준비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국어 공책 같은 경우에는 10칸 쓰기 공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에 맞게 적당한 길이가 좋겠고, 운동화는 신고 벗기 편한 것, 이거면 돼요. 그리고 투명 파일은 가정통신문을 좀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거기에 이제 껴서 반드시 이제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신없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은 투명 파일에 넣어서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좀 당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책상 서랍에 이제 바구니가 있으면 정리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책상 속 정리라든가 뭐 정리 습관을 기른다든가 할 때도 훨씬 더 조금 유용한 필요용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견출지 반드시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을 잃어버리고 서로 바꿔짐을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붙여서 잃어버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티슈와 휴지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손을 좀 자주 닦을 수 있도록 좀 습관화 시켜 주시고, 학교를 가면 뭐 별의 별 병을 다 걸려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볼거리다, 뭐 독감이다, 감기다. 그래서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한 80% 이상은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를 꾸준히 계속 시켜주시고, 씻을 환경이 되지 않으면 물티슈로 손을 닦을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비옷 그리고 우산, 장화가 필요한데 우산 같은 경우에는 꼭 투명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에는 항상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서라도 앞에 있는 차들을 볼 수 있게, 또는 아이들이 또 잘 뛰기 때문에 친구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하면은 다 보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특히 저학년 때는 투명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들이에요. 뭐 실내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보통 저는 색연필하고 요 파트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는 이렇게 12색 또는 24가지 색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고, 학교에 따라서 양치 도구를 이렇게 준비하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1학년이 학교에 올라가고 나면은 한두 달 동안은 거의 4교시만 하고 와요. 1시 조금 넘으면은 거의 하교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양치까지 시키는 학교가 있기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나중에 또 이런 자료를 받으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실제 자료 보시면은 뭐 책가방, 실내화, 필통, 아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멈추시고 받아 적어서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 필요 물품들을 너무 많이 사놓지 말기. 너무 많이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짐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금세 커서 필요 없어서 버려질 수도 있으니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필요할 때 조금씩 사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옷차림은 비싼 옷차림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결,
깨끗함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옷들은 이제 청결하게 또는 깨끗하게 입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안전가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전가위 그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이제 학교에 보내시면 이렇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학교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을 만들었고요. 또 다음 편에는 이제 입학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지, 입학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또 정리를 할 거고, 또 학교 학습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